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과 중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까지 예고돼 있는 상태라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비 피해가 있거나 관련된 영상, 사진들이 있으면 저희 MBN으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N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비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군남댐에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을 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연천 임진강 상류에 있는 군남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경기 북부 지역은 오전부터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홍수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제한 수위인 31m까지 근접했던 댐의 수위는 현재 약 27m로 조금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한때 약 2,000톤을 기록했던 방류량도 1,700여 톤으로 줄었지만 평소 방류량이 30톤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60배 정도로 매우 많은 양입니다. 현재 군남댐 수문은 13개 모두 열려 있으나 물의 유입량에 따라 각 문의 개방 정도를 조절 중입니다. 자, 이 북측에도 비가 많이 내렸을 텐데 북한 측이 우리 쪽에 통보 없이 수문을 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로 오늘 아침 평안도와 황해도 등에 특급 경보를 발령한 북한이 이곳 군남댐보다 상류에 있는 환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했던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우리 측이 알리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톤 규모의 저수 용량을 보유한 환강댐은 지난 2009년에도 북한이 예고 없이 물을 방류하면서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댐 수위를 낮출 시 우리 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무단 방류로 인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필승교의 수위는 약 3m로 어제와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댐 관계자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환강댐이 불시 방류를 하더라도 군남댐이 수량을 감당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곳 임진강에 위치한 군남댐은 서울보다는 연천이나 동두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오후 늦게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 최고 5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비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울 잠수교에 유호정 기자가 나가 있는데 불러서 현재 상황 듣겠습니다. 유 기자, 지금 수위는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늦게는 많은 비가 다시 예보돼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강변을 보시면 이 공원과 한강 사이의 경계가 여전히 희미한 상황이고요. 여기가 바로 반포 한강공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로 아직까지도 뒤덮여 있습니다. 다만 어젯밤 이후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공원 일부들이 물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에 잠겼다 모습을 드러낸 일부 표지판들은 망가지거나 쓰러진 채로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사실 하얀 현수막 윗부분만 모습을 드러냈던 곳인데 이제는 그 밑에 있는 벤치까지도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는 여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한쪽으로는 세빛섬이 위치해 있는데요. 보시면 세빛섬 주위로도 완전히 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완전히 그야말로 섬이 됐습니다. 이런 데다가 사흘째 통행이 막힌 이 잠수교 현재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수위는 다소 낮아졌는데요. 지금 2시 50분 기준으로 잠수교 수위는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최고 8.8m까지 차 올랐던 것에 비하면 2m 가까이 떨어진 거고요. 이 때문에 잠수교가 원래는 신호등과 입간판 윗부분만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내던 상황인데 이제는 도로 밑부분까지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9년 만에 통제가 됐는데 좀 풀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때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일부 모두 지금은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까지 통제됐던 여의 상하류 나들목도 지금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올림픽대로에서
강서구 개화동, 방화동 쪽으로 향하는 개화 육관문 부근만 여전히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 통행 구간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이 안내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게릴라성, 국지성 또 토가 내리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등의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강원 철원 지역 일부에는 시간당 7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의 특징은 이렇게 해가 떴다가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비 피해에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에 100에서 300mm, 많을 경우에는 500mm까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나 시간당 최고 120mm의 비 예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120mm 예보는 기상청에서도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여기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장마 기간마저 길어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 서울 중부지방 쪽에는 호우특보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우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가평 펜션에서 실종됐던 이 3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죠. 그렇습니다. 일가족 3명의 시신이 이제 예. 발견이 됐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37분경이었죠. 예. 토사가 덮쳐서 이제 참변을 당한 건데 이 펜션은 이 주인 가족들이 머무는 관리동하고요. 예. 조금 떨어져서 이 투숙객들이 머무는 숙소동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 이 토사가 이 주인 가족들이 머무는 관리동을 덮친 거죠. 예. 이 토사가 덮치기 한 10분 전쯤에 전기가 나가서 투숙객들은 그때 이제 일부 바깥으로 나왔고요. 예. 나와서 이제 펜션 주인하고 전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끊겼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고 한 10분 사이에 이제 토사가 덮쳐서 안타까운 화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숙소동에 머물렀던 투숙객들은 모두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대피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만은 이 관리동에서 같이 묵고 있던 이 주인 가족들이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니까요, 이 펜션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산이 깎여서 평면이 돼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위험한 그런 곳에 펜션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사진으로 나옵니다만, 보시는데 뒤쪽으로는 완전히 이제 산이죠. 예.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과거의 산사태 발생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진 건데 예. 이 펜션 뒤에 있는 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산사태 위험이 낮은 5등급으로 이그 기록이 안전하다는 측정이 돼 뜻이었군요.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이제 믿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온 상태란 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지금 약해져 있고 이 그 산에도 계속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등급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 뭐 3단계, 5단계라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항상 주의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펜션 위쪽으로는 아마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베어내고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무들이 많이 없어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 토사가 많은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수분을 흡수해야 될 나무들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눈사태 나듯이 이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참변이 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딸이 외국에서 살다가 친정 엄마를 좀 돕겠다고, 그러니까 펜션 일을 좀 돕겠다고 일시 귀국한 상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예.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 60대 어머님이 가평 펜션을 홀로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30대 딸 2살 된 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어머니를 돕겠다고 귀국을 예. 했던 거고요. 뉴질랜드 현지인과 결혼해서 국적은 뉴질랜드 국적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뉴질랜드 방문이 또 어려워지기도 했었고요. 주한 뉴질랜드 상공회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예.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의 경제 문화 교류에도 힘써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사망하기 한 10여일 전쯤에 예. 유튜브에 뉴질랜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이 관련된 업무도 보기도 했었고 또 이 펜션 이 홈페이지 리뉴얼 예. 작업을 딸이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폭우 때문에 예. 뭐 어머니와 아들까지 3대가 다 사망한 소식을 접하게 돼서 사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예. 마음입니다.
자, 이 아들을 데리고 펜션을 하는 어머니를 돕겠다고 뉴질랜드에서 귀국했던 딸, 엄마와 자신, 또 그 자신의 아들, 2살배기 아들까지 모두 참변을 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한강 소식을 유호정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최은미 기자, 이 한강 주변에는 사실 이제 편의점들이 많아요. 아까 이제 세빛둥둥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통 이 비가 오면은 그 편의점들이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집중호우 때는 편의점을 보통 이 강변 위쪽으로 뚝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일이 많은데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어서 최근 예. 한 10년 동안에 보면 물난리가 나면 가장 먼저 떠내려가는 게 편의점이었습니다. 예. 아예 서쪽 해안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보시면 이 한강에 지금 물이 들어차 있는데 예. 지금 이 편의점만 지금 둥둥 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 저기 완전히 잠겼는데 예, 편의점만 그렇습니다. 떠 있네요. 네, 예. 편의점 바닥만큼만 물이 찬 게 아니라 물이 지금 상당히 차 있는데 그 위에 배처럼 지금 편의점이 떠 있는 거라고 예.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워낙에 그런 떠내려가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편의점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는 아예 이렇게 수상 부양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예. 마치 수상 주택처럼 저렇게 건물을 아예 지은 건데 밑에 이제 부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만약에 물이 들어찰 경우에는 자동으로 뜨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뜨기만 하고 뭐 옆으로 쓰러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여기 양옆에 저 기둥 보이시죠? 예. 저게 지금 12m짜리 기둥인데 저 기둥이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기둥이 사면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위로 뜨기만 하고 휩쓸려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저 시스템을 도입한 바람에 이번 이 폭우 예. 관련해서 편의점들의 피해는 지금 접수된 게 아직 없다고 합니다. 예. 비만 오면 이제 저 컨테이너를 지상으로 옮기느라 여러 가지 이제 애로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정태훈 기자가 이 연천에 있는 군남댐에서 전해드렸지만 북한 측이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댐 수문을 열어서 우리 측이 하마터면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거는 남북 합의 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9월이죠. 이 환강댐을 개방을 해서 우리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 달 10월에 남북 실무회담에서 환강댐을 개방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일부에서 확인한 게 지난달 7월부터 어제까지 한 3차례 정도 환강댐을 열었는데 북측에서 한 번도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북한도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북한 방송에서 지금 수해 예방 이 방송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거 한번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우리 앞에는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예견성 있게 빈틈없이 세워야 할 긴박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큰 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부 지역까지 올라온 장마 전선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장마 전선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 이 저기압과 이 또다시 합세해가지고 이 장마가 국규모나 세계에 있어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환강댐 수문을 열 때 이제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하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2010년 7월에 이제 집중호우 때 그때는 사전 통보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전 통보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북한이 이 남북 간의 이런 통신선을 다 끊었잖아요.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서 또 관련 단체들의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북한 눈치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강한 입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할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측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북측은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 쪽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들 편의적으로 하는 걸 보면 야, 이런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호의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참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남북 간의 교류와 협의가 끊어진 이후로 인도적인 차원도 사라졌죠. 북한이 어렵고 뭐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이나 이런 거는 물론인데 이 홍수가 났을 경우에 남북 간의 협의도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야야말로 양측이 아무리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도
얼마든지 실무자들 간에는 기술적인 차원의 협조가 가능하고요. 예. 또 이건 가능한 정도를 떠나서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죠. 김태일 기자 설명했듯이 2009년 9월에 있었던 한강댐 예. 무단 방류 때문에 연천 주민 6명이 죽었던 황당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예.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예.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남북 간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져도 이런 기술적인 협조는 필요하다. 이걸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아이고, 좀 남북이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가지 못했죠. 휴가를 취소하고 오늘 오후에 긴급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조금 전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고요. 폭우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